사장의 촉 중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는 용광로 전략.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진 고민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 절대 지치지 않을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했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된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조직 문화는 필요하고 그 문화에 맞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조직 문화가 세팅되면 조직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문화에 맞게 같은 방향성을 갖고 일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CEO의 기업 가치와 철학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조직원이 동시에 같은 생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사장은 끊임없이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직원들이 기업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에 조직원들이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모두가 있는 힘껏 일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그렇다. 앞에서 말했듯 조직 문화는 사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창립자와 전문 경영인이 동일하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그래서 사장과 조직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 소통은 일방적 전달과 주입이 아닌 공유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나는 하림에 있을 당시 이 부분을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고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그 중 하나가 용광로 전략이다. 용광로는 어떻게 생긴 철도 넣어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강판이 되어 나온다. 많은 CEO들의 고민이 망해가는 회사에 있다고 보는데 실은 아니다. 오히려 흥해가는 회사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아니, 돈도 잘 벌고 기업이 잘 되는데 무슨 고민인가요?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문제점 또한 2배, 3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고 늘어난 매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새로 채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인재를 키우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메이킹, 즉 기존에 창업할 때 함께 해온 사람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바잉, 즉 외부에서 사람을 스카우트해오는 방법이다. 이 2가지 방법은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나는 이 과정에서 무너지는 회사를 굉장히 많이 보았다. 조직의 문화는 이미 세워져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융화되지 못해 유능한 인재들이 결국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업을 떠나거나 소수의 인원이 기업에 물을 흐려 결국 조직이 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조직에 자극을 주어 성장을 돕는다는 매기 이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건 실제로 10에서 20% 미만이다. 중소기업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조직의 분란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한 사람이 조직 문화를 바꿀 수는 없다.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에서 사장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외부의 사람이든 내부의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CEO는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용광로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경력 쌓아오는 능력 보따리를 풀게 하라.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의 인재에 대한 욕심은 상당했다. 지금도 그렇다.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외부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수순이다. 그러나 몇십 대 경쟁을 뚫고 온 임원, 고급 공무원, 탁월성을 지닌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제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D기업은 CEO만이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 삼성에서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가 족족 실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B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는데 맹점이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만 로마가 싫으면 로마를 떠나버릴 수도 있다. 로마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법을 따르는 데 있어 애로점은 무엇인지 끝없이 소통하면서 적응하고 맞춰 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그다지 조직 문화가 좋지 않다고 소문난 회사들이 절대 망하지 않고 점점 더 흥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 안의 용광로 전략이 탁월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은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데 힘도 썼지만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해서 기업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IMF 시기에 기업들이 속속 무너질 때 쏟아져 나온 좋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서 하림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로 만드는데 주력했던 일이다.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던 IMF 시기에 하림은 신문마다 크게 모집글을 올렸다.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사원은 70명이었으나 원서는 2,000장 넘게 들어왔다. 나를 포함 임원과 인사 관련 담당자들은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며 입사 지원서를 검토해야 했다. 그렇게 일주일 후 150명으로 인원이 추려졌고 면접을 치렀다. 당시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경력사원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우리가 파는 물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그것을 팔아야 할 대상과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했다. 식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호텔, 학교, 백화점 등 우리 목표 시장의 경험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뽑은 것이다. 당시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좋은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에 하림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보니 1차 면접 대상을 추릴 때 적합한 인재들이 눈에 쏙쏙 들어왔다. 실제로 조직관리에 있어 경력사원 채용 때는 서류상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심층 면접을 통해 총 70명을 채용한 후 하림이 다음으로 한 것은 바로 용광로 작업이었다. 채용한 인재들을 2주 동안 전세 낸 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면서 서로 융화되도록 만든 것이다. 70명 경력사원 중에는 대기업인 동원 출신, 육가공 전문업체인 진주엠 출신 등 여러 기업 출신들이 있었다. 이런 융화 과정 없이 그들이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하림의 문화가 스며들지 않은 채 각자가 가진 경험과 문화가 충돌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빚어진다. 용광로 전략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하림다운 조직 문화를 이해시키고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융화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주 동안 그들에게 닭고기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려주면 물론 농장에 보내 직접 닭똥을 치우게 했다. 하림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 하림의 마케팅 방식, 경영 방식, 축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모두 거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객 만족 교육, 세일즈 교육, 마케팅 기본 교육까지 모두 포함되었고 채용 전 이미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했다. 경력사원들의 나이는 보통 30대 후반이 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바꾸고 서로 융화되게 하는데 최소 2주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고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70명의 경력사원 중 몇몇은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시기적으로 불안감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모두 빠른 시간 내 하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림이라는 조직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융화의 과정을 생략한다. 바로 일에 투입하기 바쁘고 인력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력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경력이 아무리 좋은들 무엇하겠는가.
그들이 가진 달란트가 아무리 탁월해도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면 하나도 끌려놓지 못하는데, 특히 하림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6개월 동안 숙고 기간이라는 것을 둔다. 하림의 조직 문화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적응을 잘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다. 내부에는 그들이 최대한 빨리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트 시스템이 있다. 당시 김홍국 회장의 특명을 통해 만든 시스템인데, 외부에서 온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 보따리를 빨리 끌어놓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는 매우 디테일한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들이 최선의 역량을 우리 회사에서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소위 집사 역할을 했다. 사무실, 자동차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사무용품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서포트했다. 무척 사소해 보이는 이 업무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가진 성향이 하루라도 빨리 융화되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강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